내가 있는 세상에 당신도 있어 주세요. 이게 애착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를 보고 이제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아도 내가 있는 세상에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죠. 보건학이나 아니면 수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얼마나 사는데요? 라고 하면 지금 60대, 70대인 분들이 20년 전 60대, 70대인 분들에 비해서 20년을 더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계산이 잘 안 돼서 그게 몇 살을 의미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60대, 70대인 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120, 130까지 전생에 죄가 많으신 분들은 가실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신체 능력을 보면요. 지금 80세인 분들이 30년 전 60세인 분들보다 더 좋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제가 1970년생이니까 만 53세인데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 같은 만 53세인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신체 능력이 안 좋으셨다는 건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희들 요새 심리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래 사는 우리 한국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바뀝니다. 제가 1970년에 태어날 때 제 친구가 108만 명 태어났어요. 근데 올해 23만 4천 태어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20만 명이 안 태어나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20만 명 안 태어날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산과 소비 모든 것의 주체가 돼서 앞으로도 50년, 60년 동안 버텨줘야 되고요. 그냥 오래 산다가 아니라 우리의 후배 세대들과도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우리나라가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소통과 관련된 얘기들을 자꾸 쓰는 거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강했던 분들부터 저처럼 평범한 분들까지 한 50분 정도 지금까지 뵀어요. 24시간 내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 24시간 내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가족 말고의 타인을 만나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의료진도 아닌데 뭐 아주 가깝던 아니면 평상시에 같이 공부를 하시던 분이든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하셨던 거는 더 많은 재산을 못 모아서도 아니고 더 큰 성공을 못해서도 아니고 이걸 제일 속상해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못해줘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신 분인데 그분은 혼수 상태가 아니신데도 자꾸 이러세요. 내가 그 친구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 3달 전부터. 근데 누군데 했더니 1956년에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인데 내가 그 친구한테 못해준 게 너무 지금 속상하대요. 근데 이름은 기억나세요? 이름 기억 안 난다 그러세요. 얼굴은 기억나세요? 얼굴 기억 안 난대요. 근데 그 친구의 이미지만 있고요. 아마도 그 친구가 살아있을 것 같대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내가 못되게 군 게 지금 제일 미안하고 결국 우리의 대부분은 사람한테 미안해하고 사람한테 속상해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건 아마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한테 미안해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건 인류 최강의 소시오패스라고 불렸던 조조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던 일 같습니다. 조조가 죽음을 앞두고 납둔 마지막 지시가 내 무덤을 72개를 더 만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분명히 내 무덤은 파헤쳐질 거고 파헤쳐진 내 무덤은 그러니까 무서우니 카피를 더 만들려고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심보가 나와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행복지수이자 건강지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좋은 관계라고 하면 어떤 관계를 보통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연구를 저희들이 좀 해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혼자 산다,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결국 가족의 존재를 의미하죠. 그런데 결혼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가 지나갈수록 내 배우자를 보면 더욱더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하며 설레인다. 이런 증상을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결혼 10년 차가 되니까 이분이 누나처럼 느껴져요. 결혼 20년 차가 되니까 이분이 형님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제 아내와 지금 애정 관계는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보면 하나도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그래요. 아니 왜 우리는 서로 소 닭 보듯이 쳐다보는데도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살지?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애정은 없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있는 세상에 당신도 있어 주세요. 이게 애착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를 보고 이제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아도 내가 있는 세상에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죠. 생각해보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세상에 이분도 있었으면 좋겠어. 간절해요. 이런 공존의 소망이 애착이에요. 애정은 남녀 간에 만나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정도 만들어지는 굉장히 강한 흥분성 감정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휘발성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흥분성, 휘발성 감정의 목적은 뭡니까? 손해보는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흥분을 해야 손해볼 짓을 하죠. 그게 결혼과 출산입니다. 하지만 꼭 우리 인류에게는 필요한 각 개인에게 손해볼 짓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쭉 심장 박동수부터 피부 전도율까지 다 연구를 해보면 이 애정은 한 4, 5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런데 그 4, 5년의 기간 동안 이제 점점 훨씬 느린 속도로 한 장씩 벽돌 한 장씩 쌓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애착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공존의 감정이 애착이에요. 그래서 애정보다 애착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애착을 위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이번 주말에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의외로 소통 아닌 소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